주말 동안에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안녕해버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래로 은행들이 문을 닫아버리면서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자산, 저축해놓은 돈들을 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그들의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인플레이션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시민들이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은행을 털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0개가 넘는 은행들이 털렸다고 하는데요. 내 돈 내놔. 들어가자. 영상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은행들이 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은행 직원들, 시위하는 사람들도 은행을 터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부패한 사회에서 돈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 지갑에 보관을 할 수가 있죠. 하다못해 현금이나 금이나 은도 내 손 안에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은행에 돈을 맡겨놨다가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고 돈을 안 준다라고 배짱을 부려버리면 사람들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행을 터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여러 나라들 내에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시위, 폭동 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나왔었던 백악관 자산 규제 프레임에 관련된 자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소개하진 않겠지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리스크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단점이나 불안전한 정보들, 그 반면에 CBDC를 지향하는 듯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기사를 찾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쉽지는 않아 보이죠. 이어서는 정말 간만에 만나보는 이 남자,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톰리입니다. 톰리가 최근 CNBC 오버타임에 출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 자, 톰리가 다시 한번 예언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 그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 한참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도 멈추지 않을 것인데 약간 좀 불안한 상황. 톰리의 저주는 계속된다. 한편 이렇게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을 모으는 듯한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 줍줍 가자 운동.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지갑에 열심히 줍줍하고 있는 상황, 아주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했죠. 최근에 거래소로 비트코인 들어가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엊그제 크립토코언트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무려 21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의한 것이고요. 비단 글래스노드뿐만 아니라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봐도 최근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센티멘트에 의하면 지난 7일 동안의 거래소 비트코인 유입량이 지난 1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증폭량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물량이 거래소에서 던져지게 된다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큰 떡락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굉장히 좀 겁이 납니다. 무시무시한 그러한 상황. 근데 또 그 반대의 지표도 떴다라고 해요. 바로 50 주봉 2평과 100 주봉 2평의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과거에 2번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 바닥을 찍은 것을 시사하는, 확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바닥을 찍은 후에 98일 후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70일 후에 또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4일 만에 똑같은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인데요. 이를 봤을 때 이번에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희망회로죠. 그리고 해당 희망회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데드크로스 때는 바닥을 찍었지만은 나중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 떡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봤을 때 앞선 2차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지 56주, 42주 만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는데,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당시 111%, 104%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준을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앞으로 대략적으로 49주 후에, 그러니까 2023년 8월 14일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41,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 야, 근데 2023년도 8월까지 언제 기다리냐? 정말 좀 답답하네요. 자, 그렇지만은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 바닥을 찍은 것일까? 바닥을 찍었다라면은 이 돌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줍줍을 해나가면 될 일인데, 만약에 바닥을 찍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큰 하락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거시경제 상황이 정말 이 거시기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속단하기가 힘들다. 누구나 쉽게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기는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모든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떨어지게 될 것인가? 그러면 또 너무 인생 재미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와 달러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차트 보시면은 개판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하락세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되면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까 증시 떡락충들 나와가지고 다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08년도 때와의 차트를 비교해보니까 똑같다더라. 미국 증시 골로 간다, 골로 가. 그와 동시에 연준의 긴축량, 그리고 금리 인상도 다음 주에 예상이 되는 만큼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차트를 봤더니 S&P 500 미니 차트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다가 빠져나간 것을 누군가가 말아 올렸다더라. 누군가가 이 방어를 하고 있었다더라 라는 그런 차트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월요일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또 추가적인 하락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희망회로라고 부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잔머리회로 한번 가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늦게 숏을 치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니네들 약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21,100달러에서 26,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정말 S&P 500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21,000달러까지도 오르는 그런 그림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오른 후에 쑥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어떤 이들은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미팅, 금리 0.75%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가지고 추세 저항에 맞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뚫고 떡상 가든가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요즘처럼 장이 헷갈리는 장도 없지 않나. 자, 근데 당연히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객관적으로 나온 정보들을 살펴봤을 때 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비트코인들, 긴축 및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미국 증시 등등을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죠. 각자 이제 맞는 전략을 취하고 베팅을 거신 후에 누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짤입니다. 이 멀바, 필리핀의 보라카이에 있는 가게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받고 있는 가게. 다음으로는 아마존이 디지털 유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당연히 유럽 쪽에서도 CBDC 개발이 한창인데 여기에 아마존, 카이사은행, 월드라인, 넥시, 유럽 지급 계획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로와 호환되는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시바 이터너티,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시바이누의 카드게임인데요. 호주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바 가즈아! 이어서는 이더리움 분석, 유명한 분석가죠. 블런츠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가 사실 며칠 전에 내놓은 분석인데요. 이더리움이 1200달러 선까지 하락한 후에 2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과연 그리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제 제가 이더리움 이 머지가 실행되고 난 후에 전체 물량이 줄었었다가 다시 올랐다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이었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머지가 시행된 후에 543개 이더리움이 전체 물량에서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머지를 하지 않았었을 경우 작업증명으로 그대로 들고 갔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2765개 이더리움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확실히 물량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혹은 늘어나는 숫자가 대폭으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화 논란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지분증명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등등의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일단 고려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판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고 가격이나마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크립토콘트가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이사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뷰에서 주경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한국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해당 인터뷰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약반등이 계속해서 좀 많이 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 또 운명의 FOMC 미팅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조뜻 이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3단 콤보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